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너의 사연이 들려 DJ를 맡게 된 동아리 연합회장 한진형, 기획국장 김예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동제를 맞이하여 학교생활, 특히 동아리 활동 중 인상 깊고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동아리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접수받은 사연들이 모두 소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엄선해 선정한 3개의 사연을 학우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작년과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축제를 이 라디오를 시작으로 열심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너의 사연이 들려에서 처음 소개한 사연은 무엇인가요? 바로 첫 사연은 극예술연구회에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식탁도둑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극예술연구회 소속 동아리원입니다. 바야흐로 연극 공연을 몇 주 남기고 방활한 무대를 채울 소품들을 구하러 당근 언니라 불리던 의상소품 스텝과 함께 바쁘게 돌아다니던 때였습니다. 배우와 스텝을 총동원해 러시아의 낡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의 무대는 제법 그럴듯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으나 도무지 구해지지 않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부엌 테이블이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도 될 만큼 튼튼하고 조명에 반사되지 않으며 적당한 크기의 테이블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해야 했는데 아무리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에브리타임을 뒤져도 매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상소품 스텝과 함께 몇 날 며칠 고민하던 때 한 번은 그녀가 신이나 제게 말하더랍니다. 쪽문에서 정말 좋은 책상을 발견했다고요. 며칠째 대놓고 가져가지 않고 있으니 버린 것이 분명하답니다. 의기양양한 그 말에 쪽문으로 향해 보니 정말로 괜찮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의상소품 스텝과 저는 그 길로 테이블을 낑낑대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쪽문이지 자작마루까지 15분 거리입니다. 언젠가 진짜 사나이에서 고무보트를 옮기던 군인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더군요. 어쨌거나 어깨는 무겁게 팔은 빠질 것처럼 그러나 마음은 누구보다 가볍게 자작마루에 도착했습니다. 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의상소품 스텝이 굳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연출님, 쪽문에 종이가 붙어있어. 무슨 종이? 돌려놓으라는 종이. 알고 보니 주인이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쉬웠지만 돌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테이블을 구하려 당근마켓을 뒤지던 중 테이블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쪽문으로 떠났던 배우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쪽문 벽에 붙은 종이를 촬영한 사진 2장과 함께요. 첫 번째 종이엔 시뻘건 공서체로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가져가신 분 제자리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두 번째 종이엔 CCTV 폐쇄회로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의상소품 스텝과 제가 신이 나서 책상을 옮기는 사진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긴 했어도 이목구비와 헤어스타일로 인해 누가 보든 저인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저와 의상소품 스텝이 입은 점퍼였습니다. 둘 다 등판에 US라고 시작하는 각자 소속한 집단이 적나라하게 박혀있는 점퍼를 입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쪽문의 얼굴과 소속이 박제된 당황스러운 상황에 미친 듯이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얌전히 테이블을 돌려놓고 의상소품 스텝은 버리신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 쪽지를 쪽문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지금쯤은 저희 얼굴이 쪽문에서 사라졌겠지요? 다시 생각해보면 폐기물 스티커도 붙어있지 않았던 테이블을 왜 들고 왔나 싶어 웃음이 났지만 그땐 공연진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코로나19와 내외적 상황들로 공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극에 몰두하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자작마루에서 다 함께 고생하면서도 서로를 버팀목 삼아 눈에 뵈는 것도 없이 연극만 하던 2달이었네요. 딱 죽지 않을 만큼 힘들었고 그 이상 사랑했던 시간입니다. 아마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이 진심을 다해 연극에 임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이 글을 통해 제게 너무 과분했던 공연진들, 2달간 오로지 연극 하나만을 바라봐준 공연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의 열렬한 작별 인사를 엘레나 세르게이브나 팀에게 전해라. 아듀. 네, 테이블을 구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네요. 쪽문에서 자작마루까지 테이블을 옮기려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서 저도 웃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왜 밖에다 두었을까요? 저였어도 당연히 버리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을 것 같은데 현성 수배처럼 얼굴이랑 소속이 박제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너무 당황스럽고 또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돌려주고 해프닝이 잘 마무리되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네요.
이후에 마음에 드는 테이블을 구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연구 소품까지 하나하나 다 구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번에. 마지막에 아듀라고 하는 인사도 인상 깊었고, 극예술 연구의 동아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겪지 못할 독특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미처 생각 못해 일어난 엉뚱한 사건에 맞는 BGM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약간 발랄한 노래입니다. Raining of Games, The Green Ops 듣고 오시죠. 네,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중앙 흑인 음악 동아리 트르츠에서 보낸 사연입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요. 다음 사연은 중앙 흑인 음악 동아리 트루츠의 강희선님이 보내주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 흑인 음악 동아리 트루츠에서 활동하는 행정학과 강희성입니다. 저는 오늘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트루츠에서 서울의료원에 방문하여 응원공헌을 했습니다. 저희는 밝은 곡들로 노래들을 꾸려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관객분들이 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공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어르신들이 저희 비트에 맞춰서 박수도 쳐주시고 335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기분 좋게 공연을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장비를 정리하고 있던 중 어떤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5,000원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손주를 갖다 주더라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 하고 가셨습니다. 몸도 힘드실 텐데 저희에게 신경 써주신 그 따스한 마음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트루츠로 오래 활동하며 여러 찬조 공연도 다녔지만 제게는 이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만 상상해도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록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올해 초까지 공연 동아리 아미커스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주민센터의 복지대학 수료식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리허설을 준비하러 슬쩍 봤을 때 보다 나이대가 조금 있으셔서 오늘 공연은 조금 호응이 조금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공연을 시작을 하니까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노래도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그런 공연으로 기억에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쥐어주신 5,000원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라면 그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었을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원에서의 할머니와의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며 쓴 사연이기에 경쾌한 BGM을 하나 선정해왔습니다. 러브데빗의 버블 러브입니다. 다음은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속해 있는 중앙동아리 제퍼나이어에서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베포나이어에서 보내주신 마지막 사연입니다. 자나깨나 발조심, 닫힌 문도 다시 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퍼나이어 소속 헌내기입니다. 제 사연은 다소 황당하고 오픈 이야기인데요. 201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동아리방은 지금은 학관 리모델링을 해서 그 모습이 바뀌었지만 동아리방 문이 예전에도 철문, 무거운 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월에 한창 행사가 많은 달에 정기 공연 준비를 위해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요. 리허설을 마치고 잠깐 밖으로 나가려고 무거운 철문을 당기는 그 순간 바로 엄지발가락의 발톱에 철문이 부딪혀 그만 발톱이 빠져버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다른 동아리원들도 당혹을 금치 못해 순식간에 동아리방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필 늦은 오후라서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부축을 받아 경희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발톱이 들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뚜껑이 날아가서 발톱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깁스와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또 다른 동아리원이 같은 문에 발톱을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뚜껑이 날아가는 참사를 겪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겪는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겪고 저는 동아리 문의 반경을 바닥에 표시를 하고 발조심 표지판을 만들어 문에 부착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사라진 발톱은 이후 리모델링을 겪으면서 영영 찾지 못해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건만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한 동아리방 문들도 꽤 크고 무거운 철문이라 다들 열고 닫을 때 안 부딪히도록 조심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동아리방을 리모델링 하고 나서만 봐서 그런지 그런 철문을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같은 일을 두 사람이 겪은 거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났을 때만 깁스를 하는 줄 알았는데 발톱, 뚜껑이라고 하죠. 뚜껑이 날아갔을 때도 깁스를 하는군요. 이 사안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발톱을 뚜껑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재밌었어요. 이후에 반경 표시를 하고 모두 다 같이 조심하는 모습도 상상이 되어서 정말 재밌네요. 속상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오픈 사연이었습니다. 네, 마냥 웃기기만 한 사연은 아니었죠. 마지막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추억을 회상하며 유쾌한 사건으로 남은 일이지만 그래도 다쳐서 아픈 기억이 있는 사연이기에 앞에 두 사연과는 달리 약간 차분해 보이는 노래로 선정했습니다. 무지개 여신의 1만원짜리 반지입니다. 네,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감동적인 사연부터 유쾌한 사연까지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가 2년 넘게 침체되었었는데 이 라디오와 내일부터 열릴 축제를 통해서 이 학교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연으로 당첨되신 극예술연구회 분께 인스탁스 미니를, 나머지 두 분께는 5만 원 상품권을 추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라디오를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께 청취자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중 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보이는 라디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사연이 빛나는 밤에, 2번 너의 사연이 들려, 3번 너의 목소리가 보여입니다. 이 퀴즈에 답을 아시는 분은 본 영상에 댓글로 정답 번호와 라디오 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인스탁스 미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인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축제와 동아리 홍보제가 진행이 됩니다. 동아리 홍보제에 많은 이벤트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너의 사연이 들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